첫 순서 데일리 부동산입니다. 매일매일 속 시원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주치의 같은 분이죠. 따뜻하면서도 확실한 조언 들려주시는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면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나올까요? 요번에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8.2 대책 나올 때 예견을 했었던 그런 또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아마도 이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자로의 전환, 뭐 이런 식의 좀 내용이 담겨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많은데 또 이런 거에 대한 방법 또는 또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실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들 저희가 내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또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현재 지금 하성봉단을 살고 있는데요. 네. 여긴 동백지구에 거기 동백하우스 D라고요. 네.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네, 거기 거기는 이제 완전 거주 목적 아닌 투자 목적인데요. 네. 그쪽에도 앞으로의 그 시대 차이라든가 가치 전망 좀 궁금하고요. 네, 투자 목적의 전망 궁금하시고요. 또요? 그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동탄 LH에 있는 H7블럭. 네. 거기 부동산 이제 좀 분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아직 매수 전이신 거죠? 예, 매수 전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라든가 시세 차이 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데 하나는 매수를 한 물건이고 매수 아직 전인 물건. 이제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에 맞춰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중동의 하우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우스 동백 카바나라고 있습니다. 동백 카바나. 100번지에 있습니다. 예. 그 지도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분양권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처음부터 요거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거의 투자 목적이 거의 비중이 컸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갈까 말까다도 동백지구, 아니, 동탄지구에. 동탄으로. 예. 네, 거기도 이제 분양이 나가지고 거기 거의 실거주 목적입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인터넷 보면 동백 같은 경우는 1000에서 3000 돼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건 솔직히 신뢰는 가지 않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앞으로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게.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굉장히 좀 거래량도 많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8.2 대책 이후로 사실 부동산 거래량은 굉장히 좀 급감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은 괜찮고 안 괜찮은 지역은 안 괜찮은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 남부 쪽으로는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솔직히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 쪽에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분양받으신 것도 이제 보면 주변에 일단은 기존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기존의 아파트들도 보면은 가격대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양새는 지금 최근에 없어요. 네, 동백지가 지금 그런 상태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여기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데랑 이런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좀 많이 몰려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주변 이 수원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지역들이 지금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신도시가 광교 신도시도 생기고 밑으로 지금 보고 계신 동탄 신도시도 생기고 많은 신도시들이 지금 공급량이 많이 물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또 수원 같은 이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또 평택으로도 내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은 부동산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침체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가격대가 좀 같이 형성이 좀 돼줘야 이게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지금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보합세 내지는 약간 하락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얘 혼자서 그거를 올라가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예. 자, 그러다 보면은 매도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낫겠죠? 아, 근데 그 또 맞은편에 그 롯데캐슬 3평지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많이 딴 데보다도 한 5천 이상 좀 가격대가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승기에 좀 많이 거래가 될 때 좀 호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거래가 좀 많이 되지 않고 이제 실거주 시장으로 많이 재편된 상태예요. 어디든지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선생님, 투자자들이 있어줘야지 거래가 좀 늘어나고 가격이 좀 올라갈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근데 선생님, 그쪽이 근데 평수가 네. 제가 27평이에요. 네, 좀 작은 평수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평수가 작건 크건 간에 그 입지 자체가 먼저 좋아야 그 안에서 작은 평수가 큰 평수에 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 네. 입지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평수가 작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지역에 20평대도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아, 예, 보니까 입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좀 강할 만한 입지가 사실 크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근데 또 거기 호재가 밑에 연대병원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연세, 그러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예. 작은 틀을 보시는 게 나은데 일단 예. 첫 번째로 큰 틀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사실 거래량이 좀 줄어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은 좀 감수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예.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동탄을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동탄 A7블록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예. 예. 자, 동탄 A7블록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동탄 안에서도 조금 외진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예,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 동쪽 끝에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과 출퇴근에 대한 신도시인데 사실 예. 입지적인 부분이 여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왜 어떻게 좀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격 때문에? 예, 그럼 뭐 다른 민영은 비싸가지고. 네. 아, 지금 그때부터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요 동탄 신도시를 부근을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지금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조절을 받을 것 같고 그게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은데 네. 어디서부터 가냐면 요 그 기차나 이런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먼저 오르고 이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정 때문에 요 좀 약간 외진 지역에 한 거는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투자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투자는 아니게 돼요. 예. 물론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갖고 계시다 보면은 이 신도시 자체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입주가 다 끝나고 하다 보면 그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는데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예.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니까 그 온기를 느낄 때까지 뭐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어떤 실거주 목적에서만 오케이. 그리고 투자 목적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 네, 예. 일단은요, 두 가지 물건 모두 다 조금은 투자보다는 실거주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첫 번째 투자 목적도 그 물건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또 다른 지역을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우리 임종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석해 보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동작구 상도동에 사만나오비지라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반 전세로요. 네.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예, 저기, 중랑구 화장대 쪽에요. 이편한 세상이라고 새로 네네. 재건축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갈아타는 전화드렸거든요. 전략을 좀 지금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내놨거든요. 좀. 아, 내놓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괜찮은가 그러면은, 싶어서. 네, 저희가 그 화랑대 이편한 세상 한번 전방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는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지금, 보유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그럼 네. 예전에 거주도 하셨었나 봐요?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새만 났어요. 세만. 근데 어떻게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좀 오르던가요?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조금은 올랐어요? 예. 자, 근데 이 지금 아파트가요. 예. 여기 숭실대 입구역에서 이제 도보로 가능할 것 같은데 좀 꼬불꼬불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바로 옆에 이제 숭실대학교가 있고, 네. 근데 옆에 보면은 레미안 상도, 그러니까 레미안 아파트가 있고요. 예. 또 우측으로 보도 레미안 아파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껴 있어요. 예, 글쎄요. 예, 근데 우리가 아파트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역과의 거리라든가 또는 그 단지 수라든가 또는 그 브랜드 네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만 같은 경우에 지금 브랜드 네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는 사실 주변에 어떻게 보면 강국에 껴있는 약간의 소국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그 가격대가 막 높아지기는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평수도 이게 좀 작은 평수가 아니라 좀 큰 평수 위주로 돼 있잖아요. 예, 32평인데요. 네. 어머니 이게 지금 매매를 하고 싶으세요? 예. 이거는 매매 가격이 그렇게 오래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맞는데요. 예.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거를 반전세를 주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를 지금 이 주변에 숭실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거를 쉐어하우스나 다른 걸로 바꿔서 하시면은 수익률은 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네. 주시는 것보단. 근데 만약에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반전세만 주실 거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아, 네, 사실 이거를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을 잘만 하면은 굉장히 월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의 월세를 주신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좀 이따 강의를 해드릴 건데 쉐어하우스로 바꾸면 여기에는 되게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근데요, 생각해 보시고. 북동에 화랑대 이편한 시장 그걸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자,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화랑대 이편한 세상은 근데 왜 그쪽으로 누가 그쪽을 소개 좀 해주셨나요? 아니, 우리가요, 지금 묵동에 살고 있고요. 묵동. 예, 묵동 삼거리라고 그쪽에 사는데 네. 좀 거기 애들이 좀 거기서 살고 네. 그래서 글로 한번 자, 하고 이 싶어서. 화랑대 이편한 세상 같은 소장점이니까요. 경우에는 지금 신축 아파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하철은 화랑대역을 이용하는데 예, 사실 여기가 신축 아파트니까 살기는 좋겠지만 지금 신축 외에는 이 주변에서 딱히 이게 뭐 개발 호재가 뭐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학군은 괜찮았어요. 네? 학군. 학군? 예, 학군은 여기가 뭐 거기 안에선 좋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좋다라고 해도 여기를 일부러 학군 때문에 찾아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예. 일반적인 학군 하면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강남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동, 그리고 중계동 이렇게 딱 되면 알만한 지역은 학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고 그런 게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학군도 되게 많은데 자 여기서는 근데 바라볼 수 전세금은 있는 게 오르거든요? 네? 전세금은 좀 오른다고요, 그쪽이. 전세금은 이 주변이 여기뿐만 아니고요. 어디든지 지금 상황이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랑대역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격이 오르려면 일단 첫 번째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격이 한번 올라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나 입주권이 돼줘야 되는데 자 여기 가까운데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이 강운대 역사 개발이에요. 예.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좀 더 위로 올라가시면은 창동 차량기지가 있고 거기 때문에 노원구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안에 투기 지역으로까지 묶여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광운대역이라든가 요 호재가 여기까지 미치면은 상당히 여기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여기 지역에서 이쪽까지 미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요 지금 아파트를 집어 놓으시고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하는데 새 아파트니까 오를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투자 목적을. 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상도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익률 높은 쉐어하우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묵동의 화랑대 이편한 세상 신축 아파트라서 상승할 여력은 있겠으나, 기대하신 것만큼 그렇게까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지는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예, 또 궁금한 점 고맙습니다.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대1로 내가 궁금한 점들 다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 번호 02-2000-4890, 02-2000-4890으로 전화 주셔서 많은 분들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히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아타기 전략을 세울 때에도 뭐 이런 점들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네네. 모르는 정보도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네. 사실 이 세미나 하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좀 오르겠냐, 또 그리고 앞으로 매수할 게 좀 괜찮겠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대세 상승기에는 솔직히 아무거나 사도 웬만하면 다 오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을 잘 활용하셔야지 이 자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셔야지 나중에 잘 팔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또 세미나 때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역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네. 일산 대화역 부근에, 네. 대화역 부근에 조금 떨어진데, KT 일산 지점이 있고, 네. 그 뒤쪽으로, 다가구 주택단지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단지 내에 3층 주거용 전용 다가구를 구입해서, 네. 3층에는 제가 거주를 하고 1, 2층은 임대를 염두에 두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판단인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제 실거주하면서 이제 임대까지 함께 해보시려는 목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예. 이런 점들 토대로 일단 대화역 근처에 있는 다가구 주택 저희가 바로 임종호 소장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궁금하신 게 다가구로 바꾸시는 게 맞는 답이냐라는 게 궁금하세요? 아니면 이 지역이 궁금하세요? 이제 제가 거주를 하면서 임대 고려했을 때 네. 구입해서 네. 그런 제 판단이 괜찮은 건지 이 지역에. 일단 첫 번째로요. 많은 네네.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선호하는 어떤 모양새가 그런 것들이에요. 예. 거주하면서 월세 받는 거.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더 은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더 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런 형태의 부동산들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네네. 근데 공급은 더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은 매우 좋은 방식이에요. 예. 네, 거기다가 우리가 1가구 1주택 전략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원하는 모양새기도 하고요. 네네. 또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괜찮고요. 자, 두 네네. 번째로 대화역 주변이 괜찮냐 안 괜찮냐는 걸 봤을 때 대화역 예. 주변은 지금 일산 쪽에 거주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계시고 지금 네네. 대화역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킨텍스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고 네네. 그리고 또 요 주변에 GTX가 또 개통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주변에 호재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 시간까지 내가 보유를 하시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 본 물건이 네. 한 9억 정도를 가더라고요. 바닥 면적이, 땅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땅이 한 80평이고 네네. 건물 바닥 면적이 그거의 50%는 한 40평. 네, 그러면 정도의 일단은 상층이 이게 올라갔더라고요. 오래된 주택일 확률이 높아요. 새로 짓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예, 땅이 80평인데 9억 정도 내면 땅값만 봤을 때 1,000만 원이 좀 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정도 수준이면은 솔직히 괜찮은 편이에요. 네. 괜찮습니까? 네, 지금요 입지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고요.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네네.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고민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1대1 무료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서울적 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안방 강연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안방 강연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임대 수익률에 대한 극대화 전략이라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임종우 소장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임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의 가치는 곧 월세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올릴 수 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올리면 가장 좋은지 그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비교 사례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평가를 할 때 다른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느냐에 따라서 내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서 나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수익률 환원법이라는 것은 월세, 우리가 보통 수익률을 5% 정도로 잡거나 뭐 4%를 잡았을 때 그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이 바로 수익률 환원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익률 환원법의 가장 중요한 임대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투자한 자금의 연 임대료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몇 프로가 나오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기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뭐 4%에서 또는 5%에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이 요구 수익률과 임대료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바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높아지려면요, 일반적인 임대 수익료가 임대료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면 매매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커지거나.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요구 수익률이 작아지면 매매 가격이 오르는지 본다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넣어놓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할 때, 즉 집은 한 채인데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된다라면 요구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뭐냐면 좀 전에 상담드린 다가구처럼요, 거주하면서 내가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집은 한정돼 있다라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수록 요구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매매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연 임대료가 상승하는 방법인데요. 자, 연 임대료가 상승하려면 그 동네의 입지가 좋아져야 되겠죠. 좀 전에 지하철역이 그냥 3호선만 있었는데 여기에 GTX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임대료는 더 상승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주택이었는데 이 주택이 여러 상가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쉐어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로 변경된다면 임대료가 또 상승될 수 있는 요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거나 또는 연 임대료가 상승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5%에서 4%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월세 안에서 요구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1억 3천에서 1억 5천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3천짜리가 같은 50만 원 월세 나오는데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면 매매 가격은 2천만 원 정도 상승한다. 더불어서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이 동네에 어떤 상권의 변화 또는 지하철역 개통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세가 더 상승하는 바람에 똑같은 요구 수익률이라도 매매 가격은 더 상승한다. 자, 그렇다면 이 월세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요즘 최근 들어 쉐어하우스에 관심 두고 계시고요. 또 게스트하우스에 관심 두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2년짜리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임대를 주거나 또는 무보증금으로 임대를 주는 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병원 앞에 오피스텔도 이런 식으로 임대를 좀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주택을 일부분만 임대를 주는 방법. 이렇게 한다면 수익률은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랑 집을 서로 공유한다는 뜻. 그래서 집을 공유한다 해서 쉐어하우스. 보통 일반적으로 침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실이라든가 또는 주방이라든가 또는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내가 원룸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좀 더 풍족한 그런 주거 목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취미가 같은 동호회거나 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쉐어하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이나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원룸에 살고 있다면 혼자서 작은 원룸 안에서의 주방과 그리고 또 거실 같은 방에서 그냥 혼자 살겠지만 이 쉐어하우스는 방은 방대로 사용하시고 거실이나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부모님과 살던 그대로의 방식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방 안에는 일반적인 방이 아니라 이 2층 침대라든가 또는 이런 방 2개 침실 등을 사용해서 이 같은 방 안이지만 사용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인테리어나 또는 침실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우리가 만약 강북 지역의 40평대 아파트를 보통 40평 돼야지 방 4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평수 아파트 활용 방안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6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우리가 월세를 온다라면 보증 5천에 약 150 정도에 놓을 수 있는데 수익률로 따지면 약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쉐어하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방 4개를 사용했을 때 월세가 3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2%의 수익률이 7.6%라는 이제 2배 정도의 수익률이 높아지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시면, 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같이 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 2개를 놓을 수 있어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2개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 조금 안방보다는 작지만 좀 다른 방에 2층 침대를 2개를 놔서 30만 원씩 4명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 2개, 40만 원씩 2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엔 380만 원이라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150만 원 월세 받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구 수익률을 4%라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매매 가치로 수익 환원법으로 하면 5억 원. 그리고 380만 원 나오면요, 수익 환원법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11억 원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북의 아파트도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도요, 그냥 막연하게 임대를 줘서 갖고 계시다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잘 안 써먹는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쉐어하우스 같은 거를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대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쉐어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월세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내 부동산을 좀 더 매매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안방 강연의 임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더 듣고 싶거나 강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서울적 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임종욱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듯이 강연에 직접 참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임종욱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TV 중계소로 돌아오겠습니다.